혹시 취업준비생인데 이번 하반기에 탈락하셨나요? 또는 돌아오는 연도 2월 졸업인데 어떤 거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5개월간의 테크트리 모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저는 5개월 만에 대기업에 취업했거든요. 실제로 9번의 면접을 봤는데요. 모두 다 합격했습니다. 이곳 저곳 영상 보지 마시고요. 이 영상 하나로 똑같이 준비해보세요. 저도 됐는데 여러분이라고 안 될 거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5개월간의 테크트리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 우선 1월입니다. 1월에 뭐부터 하실 건가요? 취업 스터디 구하실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첫 번째로 해야 될 건요. 기업과 직무 선정입니다. 하지만 기업을 어떻게 선택을 하냐?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뭐 현대차다, 삼성전자다, 하이닉스다, 대우건설이다 이런 식으로 기업명을 먼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고요? 그곳을 바로 취업하면 당연히 좋겠지만요. 확률적으로 그게 높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를 먼저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직무를 선정을 하고요. 그 직무가 있는 모든 기업에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저희의 전략은요. 뭐든 미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넣어야 합니다. 요즘 취업은요. 공채보다 수시 채용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미리 준비를 해서 최대한 많이 넣는 전략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직무를 정하고 산업을 정하고 기업까지 이제 정했으면요. 직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제가 정말 컨설팅을 하면서 답답한 게 왜 직무 분석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어떤 유관부서와 일하고 나의 고객사는 누구이며 이런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고 내가 그 직무를 잘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가능한가요? 면접에서 탈탈 털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월 달에는 직무 분석을 하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자면 기업과 직무 선정을 했다라고 한다면요. 두 번째가 직무 분석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이런 정보들을 넣으시면 좋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하는지, 내 고객사는 누구인지,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정말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건요. 경험 정리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경험들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는 건데요.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대외 활동을 하신 분도 있고 혹은 동아리나 학생회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단순히 A4, 노션에 결과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경험을 하면서 뭐를 배웠고 나의 역할은 무엇이었고 나는 이 팀에 무엇을 기여를 했고 성과는 어땠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수행했는가 정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의 경험을 하나의 A4 용지 정도의 수준이 나올 정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 스터디를 구하던가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최소 갖춰야 할 스펙 있잖아요. 토익 혹은 토스, 오픽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기사 시험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스펙들은 최대한 졸업하기 전에 맞춰놓았어요. 취업 준비 기간은 자격증을 따고 경험을 쌓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요. 저는 그 경험들을 그 이전에 미리 다 맞춰놓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보냈습니다. 만약에 상반기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상반기 끝나고 다시 돌아보겠죠? 그리고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다음에 그 경험들을 채우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상반기 안에 바로 취업을 했으니까 그런 시기를 따로 갖지는 않았어요. 그럼 이렇게 1월을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 2월로 넘어가 볼게요. 2월이 정말 중요한 달이거든요. 2월에는 자소서를 완성시켜 놔야 돼요. 마스터 자소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복붙 가능한 자소서인데요. 2월 달에는 자소서를 쓰셔야 됩니다. 최대한 많이 쓰고 그리고 퀄리티를 높이셔야 돼요. 그 이유는 2월 말부터 채용 공고가 엄청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채용 공고가 떴을 때 내가 작성을 하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최대한 목표를 1일 1지원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주 나오는 문항들이 있어요. 총 5가지 정도 되는데요. 목표 달성 능력, 성격의 장단점, 지원 동기, 성장 과정, 또는 팀워크 이런 5항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이 항목에 대해서 완성본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1월 달에 경험 정리와 직무 분석을 완벽하게 해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런 5항목을 완성시켜 놓으면요. 이제 공고가 떴을 때 좀 자신감 있게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기업들이 약간 문항이 다르잖아요. 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달라요. 근데 최대한 좀 느낌이 비슷해요.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이쪽이 아모레퍼시픽의 문항이고요. 이쪽이 신세계 문항이에요. 어떤가요? 뭐를 물어보는 것 같나요?
쓰여져 있는 건 다르지만 목표 달성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하는 게 비슷하거든요. 한 가지 더 볼게요. 여기는 CJCGB고요. 여기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하는 걸까요?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직무 역량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물어보는 게 조금만 다르고 보고자 하는 의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거죠. 그럼 2월은 이렇게 보내다가 이제 인적성 문제집을 구매해야 합니다. 대기업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 근데 그 이외에도 요즘은 인성검사, 적성검사, AI검사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뭘 해야 되냐 모르잖아요. 그럼 이곳저곳 막 찾아보고 결제하지 마세요. 저는 인적성에는 일단 돈을 안 썼거든요. 문제집 구매하는 거 제외하고요. 그럼 뭐부터 하냐? 20대 기업의 인적성 유형 이런 문제집을 사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를 익히는 거거든요. 인적성 자체가 약간 수능? 좀 쉬운 수능 같아요. 소금물이나 뭐 최단 거리나 이런 거를 푸는 문제거든요. 따라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문제집은 이 문제집이고요. 저는 이거를 일단 일주일 정도 한번 쓱 훑은 다음에 그 다음에 G샷을 구매했어요. G샷은 그 파랑이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을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좀 문제집을 추가해서 구매하시면서 계속 풀면 돼요. 이걸 미리 인적성 검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서류가 오픈되고 일주일 만에 인적성 검사가 잡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서류를 힘들게 뚫었는데 인적성에서 검사에서 떨어지잖아요? 진짜 울어요. 저는 처음에 인적성 검사에서 떨어졌을 때 울었거든요. 진짜 너무 저한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의 영역이다 보니까 아, 나 더 할 수 있었는데 나 왜 이거밖에 못했지? 아, 좀 제대로 좀 준비할 걸 이라는 후회가 들더라고요. 비록 2월부터 미리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이제 2월이 이렇게 해서 끝났다. 그럼 3월로 넘어가야겠죠? 3월이 사실 정말 바빠요. 이때 최대한 루틴을 지키려고는 했지만 거의 새벽 4, 5시에 잘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공고가 너무 많다 보니 그리고 내 직무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다양하다 보니까요. 욕심 때문에 늦게 자게 되더라고요.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때의 전략은 자소서는 최대한 많이 넣고 1일 1지원으로 목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전략을 좀 지키지는 못했지만 거의 3일에 하나씩은 넣으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 4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서류를 한 30군데 넣었더라고요. 그리고 3월 말부터 면접이 잡히게 될 거예요. 그럼 면접 준비도 하시고 인적성 검사도 보러 다니셔야 되고요. 정말 바쁜 달이에요. 그래서 3월을 이 3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서류 복붙해서 정말 많이 낸다. 두 번째, 인적성 검사 계속 푼다. 근데 스터디를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추천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면접 준비를 시작하자. 사실 면접을 미리 준비하는 거는 어려워요. 근데 3월 말부터 이제 면접이 잡히니까 천천히 내 이력서에서 쓴 정보들을 한번 검증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월에는요, 대기업들이 남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중소 혹은 중견기업들의 채용 공고가 점점 많이 오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대기업들이 좋은 인재를 채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머지는 좀 약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 중견을 미리 채용 공고를 올려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 사람이 딴 데로 도망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채용 공고가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서 안 쓰는 거 정말 안 돼요. 내 이력서가 어느 정도 뚫리는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면접장에 가서 아 나한테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구나. 아 나 자격증 이거 있는데 아 이런 자격증 관련 질문이 들어오네. 또는 PT 면접이나 혹은 직무 관련 전공 질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 질문들이 겹칠 때가 많아요. 따라서 면접 경험을 쌓는 게 정말 강추입니다. 저는 제가 안 갈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면접 경험을 최대한 많이 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는 서류를 정말 많이 넣어서겠죠? 이제 5월인데요. 사실 5월 정도 되면 나의 취업 결과가 대략적으로 보여요. 아, 이번 상반기에는 망했다. 또는 아, 나 여기 최악 붙으면 나 진짜 이번에 끝나는데 여기만 붙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때는 떨어졌다고 하면요, 이제 나의 스펙을 분석을 해야겠죠. 저 취준생들은 어떤 스펙을 갖고 있길래 붙었는지 또는 합격 자소서도 많이 봐야 되고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다면 컨설팅을 받기도 해야겠죠. 근데 비용적으로 부담되는 게 있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컨설팅도 그렇고 최대한 전문가의 눈을 좀 통해서 검증을 받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월부터
원하는 회사에는 5월 중순에 합격을 해서 입사를 5월 말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다시 되돌아볼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되돌아보는 방법도요, 여러분이 떨어진 면접에서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면접관이 다른 지원자들은 안전관리사 자격증이 있는데 왜 지원자는 안 따셨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여기 부분이 부족한 거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은 끝나고 계속 공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고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1월과 5월 완전 풀타임으로 보내시면 돼요. 여러분이 취업 준비를 하면은 길을 정말 많이 잃습니다. 자존감, 자신감 다 떨어지고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의 탓이 아니거든요. 사실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요. 요즘은 TO가 너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세지기도 하고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 또는 취업 준비를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셨다, 아니면 있으실 거다? 라는 생각이 들면은 여기 댓글에다가 남겨주세요. 제가 Q&A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나중에는 현직자분들, 제가 컨설팅을 해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의 스펙을 낱낱이 파헤쳐보고 어떤 면접 질문을 받았는지 인터뷰하는 시간들도 가질 거예요. 그 영상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스펙이 아니어도요,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도 또 다가 아니에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다 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기업에만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요.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 들어가서 준비를 하면서 중고 신입처럼 이직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정감을 얻으면서 이직 준비를 하면 또 더 잘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스펙에만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소서에 많이 녹이고 말로 많이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